자, 선택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형 선택 툴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자,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이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네모 점선, 자, 보이시죠? 자, 꾹 누르시면은 원형 선택 윤곽 도구라고 나오고요. 원형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형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요. 상단 옵션 바부터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선택 툴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4개 있죠. 자, 지금은 현재 첫 번째, 그리고 패더라고 해서 0이 들어 있습니다. 안티엘리어스라고 해서 체크 버튼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은 표준으로 되어 있고 선택 및 마스크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선택 툴은 왼쪽 모서리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사선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오른쪽에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크기 정도가 되셨다면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점선으로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됐다라고 합니다. 자, 선택된 영역은 필요하면은 복사를 하셔서요. 컨트롤 C, 새 창이나 자, 새 창 또는 한글 프로그램 같은 엑셀 프로그램 같은 문서에도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택된 영역을 해지하실 때는 요 빈 바탕 있죠? 선택 영역의 바깥을 클릭하시면은 해지가 됩니다. 또는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선택에 관련된 메뉴가 있고요. 선택 해제 디셀렉트라고 해서 단축키 컨트롤 D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해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왼쪽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그리는데 제가 만약에 정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은 비율을 맞춰서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원, 정사각형, 직선, 직각, 비율 맞출 때는 Shift 키를 누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정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빈 바탕 눌러서 해지. 자, 원을 그리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그리려니까 조금 힘들어요, 선택이. 그러면 중간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원이 생기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중심점을 이동한다라고 해서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간 점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원이 중간에서부터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시면은 두 번째 중심점을 이동하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점을 이동하면서 정원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자, 중심점 이동은 Alt 키, 정원은 Shift 키.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시면은 정원도 그리고 중심점도 이동이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중심점을 이동하는 기능이 일러스트에서는 꽤 많이 사용이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잘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왼쪽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사용하는 요 방식을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원형 선택 툴입니다. 자, 원형 선택 툴을 사용을 하실 때 자, 요 상단에 있는 네모 4개 보이시죠? 자, 요거의 쓰임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하나만 있죠, 네모가.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추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점선은 없어집니다. 왜? 선택 영역을 하나만 그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래그 할 때마다 하나씩만 드래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네모가 2개가 겹쳐 있으면서 같은 색깔로 들어가죠. 자, 요거를 누르고 화면에 보시면은 제 마우스 포인터에 플러스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선택 영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요? 아니요.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하는 기능이 있다면은 빼는 기능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마이너스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역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 들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네모 두 개가 교차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만 흰색으로 들어가죠. 자, 요거는 뭐냐 하면요. 교차된 영역. 자, 다시요. 자, 요거 X자로 나옵니다. 교차된 부분, 겹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남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은 우리가 한 개만 선택을 하거나 또는 영역을 추가하거나 또는 영역을 빼거나 자, 요런 기능들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기능들은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자주 사용을 하는데 매번 왼쪽 위에 가서 바꾸려면 좀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가 있는 상태에서요. Shift 키를 누르면은 플러스로 되죠. 여기 아이콘도 바뀝니다. 자, Shift 키는 선택 영역 추가입니다. 그리고 Alt 키는 선택 영역 빼기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Shift 키와 Alt 키를 같이 누르면은 X자가 되고요. 교차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Shift 키는 영역 추가, Alt 키는 영역 빼기. 자, Shift 키와 Alt 키는 교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으로 하나만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단축키로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패더라고 해서 현재 0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패더라는 부분이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값은 0인데 자,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값을 주실 수 있어요. 자, 패더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더가 0일 때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꽃을 또는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를 원하는 곳에 붙이게 되면은 요렇게 경계가 나옵니다. 깔끔하게. 근데 패더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10, 20 요런 식으로 값을 주게 되면은 주변부가 부드럽게 번지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외곽 부분을 부드럽게 번지게 하는 기능으로 패더라는 값이 있고요. 자, 설정 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자, 많이 번지게 할 수도 있고 적게 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현재 패더가 0인 상태에서요. 복사를 했고요. 새 창을 열어서 붙였습니다. 깔끔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패더를 10 정도를 줄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선택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패더 값을 바꾼다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있는 상태에서 제가 패더를 10을 줬고요. 다시 복사해서 붙입니다. 변화가 없죠? 자, 포토샵은 선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단 옵션 바꾼다고 해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선택 영역을 해제하시고 패더 값을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지정을 했고요. 복사했습니다. 붙였습니다. 아, 번지는 게 보이죠? 요게 패더 10 정도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패더 0일 때는 경계가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패더가 10일 때는 이렇게 번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요게 패더 값입니다. 자, 선택의 외곽 부분을 부드럽게 번지게 하는 기능. 자, 요게 쓰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0으로 돌려놓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쓰다가 있는지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는 꼭 돌려놓으십시오. 포토샵은 이런 설정 값들이 남아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전날, 직전 쓰고 난 다음에 컴퓨터를 껐다 키더라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안티엘리어스라는 부분이 있죠. 자, 안티엘리어스라는 부분은 뭐냐? 자, 안티엘리어스는 곡선 부분이나 자, 계단 현상의 사이사이에 투명한 색상을 추가해서 이미지의 거친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요런 겁니다. 자, 곡선이나 자, 요거 곡선이죠. 사선 부분 있죠. 자,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자, 원래는 요렇게 거칠게 들어갑니다. 잘 안 보이시죠? 확인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안티엘리어스가 현재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픽셀이라는 색깔의 점이 있고요. 그 세 개 점 사이사이에다가 투명도를 가지는 자, 색상들을 채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안티엘리어스 기능이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거칠게 단색으로 탁탁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칠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엘리어스 같은 경우는 곡선이나 사선으로 작업할 때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안티엘리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요만큼을 지정했고요. 복사, 새 창. 자, 한 600 정도로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자, 요거는 안티엘리어스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선택 영역을 해제하시고 푸셔야지만 된다 했죠? 자, 그리고 다시 지정합니다. 자, 안티엘리어스가 풀려 있는 상태로 붙였습니다. 자, 100% 상태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안티엘리어스가 들어간 형태고요. 오른쪽은 빠진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사선 부분이 이렇게 계단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색을 구성하는 픽셀이라는 게 사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가 이렇게 거칠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소해서 보시면은 찌글찌글해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점차 약해지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가 부드럽게 메꿔지게끔 해놓은 이 기능이 안티엘리어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곡선이나 사선 부분에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들어가는 기능 안티엘리어스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원형 선택 툴에서 쓰실 때는 안티엘리어스 필수겠죠? 그래서 체크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눌러보니까 고정비, 크기 고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표준은 내가 원하고, 자, 그리고 선택하고 싶은 만큼 드래그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고정비라는 거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1:1 비율이라는 거는 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3:4 비율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졸업 앨범이나 증명사진 같은 데서 주로 쓰는 3:4 비율로 선택이 되는 거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조건 3:4예요. 자, 그 다음에 고정 크기라고 있습니다. 크기 고정 같은 경우는 정해진 크기만큼만 선택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64픽셀, 64픽셀. 그러면 드래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찍기만 해도 그만큼의 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실제로 스타일에서 고정비나 크기 고정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표준을 사용을 하는데 간혹 나도 모르게 저거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표준으로 고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형 선택 툴이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선택 및 마스크라는 버튼은 나중에 뒤쪽에서 다른 툴을 할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선택 툴입니다.